자, 오늘은 제살태과 사주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을사, 기묘, 계해, 임자 사주가 있습니다. 자, 미옥을 기수인데 이 사주의 특징을 보게 되면 이렇게 월일간에 해묘, 목국이 있죠. 목반합이 있는 상황에서 연간에 을목이 식신이 투간에 있습니다. 자, 식신이 굉장히 강한 사주죠. 자, 그런데 월간에 있는 기토를 바라보고 있죠. 기토는 평관. 그래서 식신 제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식신 제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 목기운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이 기토가 사화에 뿔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문제가 될 소지가 높죠. 사주가. 그래서 대세운의 영향에 따라서 기토 운이 살짝 약해지는 운이 온다거나 목기운이 강해지는 운이 오게 되면 상당히 부담이 되는 사주가 됩니다. 자, 우리가 제살태과의 특징을 보게 되면은 첫 번째, 자식 낳고 조금 배우자, 관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배우자 건강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배우자 일이 잘 안 풀린다든지, 또는 배우자와 나 사이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길 확률이 높죠. 우리가 이제 참고로 상관경관이라는 우리 격이 있죠. 상관경관은 보통 보면은, 상관경관 사주들이 자식 낳고 배우자가 멀어지는 전형적인 그런 사주가 되죠. 하지만 제살태가도 못지않게 그런 결과가 나올 확률이 높아요. 자, 이 사주가 이제 보게 되면은, 사주에서 이제 그래서, 또 두 번째 특징이 뭐냐. 이 사주에서 병이라는 게 이제 식신이 되는 거죠. 식신이 너무 과해서 제사를 하고 있는 그런 형국이기 때문에 이 식신이 병이 됩니다. 그래서 자식을 의미하게 되죠. 자식. 그래서 자식 낳고 이제 멀어지느냐, 문제가 생기느냐 이렇게 했지만 자식이 문제일 수 있어요. 자식 때문에 속을 썩인다. 이런 표현도 되고. 한 자식은 괜찮아도 한 자식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문제가 이제 나올 수도 있다. 우리가 해석을 하게 되죠. 자, 그러면은, 자, 갑신대운이 왔을 때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게 되면, 자, 월간에 있는 기토랑 이렇게 갑기합을 하는 거 보니까 다섯 번째 대운관입니다. 자, 기토는 말 그대로 관이고, 나한테 관에 해당하는 거고, 자, 이 간목이라는 건 나한테 상관이죠. 근데 상관이라고만 이제 말하면 안 되죠. 우리 껍데기는 상관이지만 출처가 일지에서 출발했죠. 일지에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일지는 내 배우자 자리입니다. 배우자 자리고 또 내 몸도 되죠. 또 안방도 되고. 자, 이 두 글자 자체가 어떻게 됩니까? 일지 배우자와 관련된 기토도 배우자도 될 수가 있고 간목도 배우자, 안방과 관련된 이제 어떤 글자를 뜻하다 보니까 나의 배우자와 관련된 이벤트가 나올 확률이 높다. 어, 안방과 관련된 문제가 나올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러면서 세운을 보게 되면 올해 개수운이 오게 되면 어떻게 되죠? 개수운이 오게 되면은 식신제살이 다시 한번 이루어집니다. 생각자에 의해서 식신제살이 이루어지고요. 또 지지에 보면은 묘가 운이 오죠. 묘운이 오게 되면 묘묘 자형도 일어나지만 해미 목국을 또 이뤄요. 그렇게 되면은 천간에 있는 기토한테 영향이 상당히 많이 되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특히 계면년 같은 경우는 식신제살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제살 태거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시기가 되게 됩니다. 따라서 올해 계면년에 문제가 될 확률이 높은데 시기는 보통 이렇게 2분기나 2, 3분기 때, 2분기 때 이렇게 나올 확률이 상당히 제살 태거가 나올 확률이 상당히 높겠습니다. 참고로 제살 태가와 제살 태왕은 완전히 다른 말입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